안녕하세요. 친절한 의사 내과 전문의 전창호입니다. 침묵의 뼈 도둑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걸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실제 뼈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니고요. 뼈의 구조가 좀 느슨해지는 겁니다. 우리 수세미 오래 쓰다 보면 수세미가 좀 구멍이 뻥뻥 뚫려서 좀 물이 새고 그러는 것처럼 뼈가 점점 약해지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다공증은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통 35세 이후로 뼈가 점점 뼈의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50세 이상이 되면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이 시작되긴 하는데, 여자분들의 50세 이후가 되면 거의 20% 정도가 골다공증으로 생길 수 있고, 남자들도 70세 이상이 되면 5명에 1명 정도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뼈가 나이 들수록 연해져서 점점 약해지는 병을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라 이 뼈가 부러질 때까지 아무 증상을 못 느껴요. 골다공증은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게 되는데,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 그 뼈가 부러진 걸로만 끝나지 않고요. 노인분들은 뼈가 부러지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고관절이나 척추뼈가 부러지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활동을 못 하게 돼요. 뼈가 굳을 때까지는 최소한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데, 그 사이에 계속 누워있다 보면 근육이 마르고 식사도 잘, 입맛도 떨어지고 해서 영양 상태가 부실하게 돼서 면역이 떨어져서 폐렴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고관절 골절이 생겼을 때 1년 이내에 치명률이 17%나 되고, 척추 골절이 생겼을 때 1년 내 치명률이 6%나 돼서, 이런 고관절 골절이 생겼을 때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침묵의 암살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질환입니다. 뼈 자체는 우리 몸에 부러지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큰 증상 가지고 이 골다공증 검사하기는 좀 힘들고요. 척추뼈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좀 우리 몸이 쉬게 돼요. 건강검진이나 신체 검사를 했을 때 키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 먹어서 키가 이렇게 3cm 이상 줄거나 평소하고 체형이 이렇게 틀리게 보이면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척추뼈나 이렇게 고관절 뼈가 약해지면서 주위의 근육이 같이 약해져 가지고 하체, 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여자분들은 54세가 되면 나라에서 건강검진 아예 강제적으로 다 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폐경기 오신 분도 그러지만 폐경기 주위 분들도 골다공증 검사를 하기를 권고드리고, 여자분들은 54세 66세 때 골다공증 꼭 2번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검진 꼭 받으시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걱정 안 하시고 그러는데, 70세 이상이 되면 남자도 안드로겐이나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또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70세 이상 남자분들도 하셔야 되고, 근육량이 적고 몸이 마르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식사 잘 안 하시는 분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나이가 50세가 넘을수록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있으면은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할 때 축구, 농구처럼 이렇게 과격한 운동이거나 이렇게 아이스하키나 스케이트 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죠. 골다공증 있으면 운동하다가 서로 부딪히거나 넘어졌을 때 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골다공증 있을 때 좋은 운동은 이 뼈에 하중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줄넘기도 괜찮고, 걷거나 뛰거나 그런 운동도 괜찮습니다. 그럼 하중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플란트를 골다공증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골다공증 자체로 임플란트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거든요. 또 주사로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는데, 그런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뼈가 상처 났을 때 이를 뽑게 되면 그 뼈가 상처 나서 거기에 아물어야 하는데 잘 아물지 않고 이게 계속돼서
턱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골다공증 약을 4년 이상 복용하신 분들이 치과, 임플란트나 발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꼭 치과하고 그 골다공증 치료하는 의사하고 꼭 상의해서 잘 따라서 거기에 스케줄에 따라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결국은 뼈가 약해지는 건데요. 그 골다공증인데 뼈를 튼튼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D하고 칼슘이거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적으로 햇빛을 쪼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번 쪼일 때 15분 이상을 쪼이게 되면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할 수 있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 우유나 치즈 뭐 그런 칼슘이 많이 들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시게 좋은데, 최근에는 영양제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걸 운동 못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은 그 간접적인 방법, 영양제 복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야외 나가서 운동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침묵의 뼈 도둑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햇빛 많이 쬐시고 여러분 뼈가 튼튼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